여러분,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식초 몸에 좋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드시다가 오히려 속 더 쓰리고 기운 빠졌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지난 식초 영상 이후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봤는데요. 정말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식초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며 바로 실천하셨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당장 마트 가서 사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동시에 걱정스러운 댓글들도 많았습니다. 위가 약한데 계속 마셔도 괜찮을까요? 공복에 마셨더니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혈압약 먹는데 식초랑 같이 먹어도 되나요? 저는 30년 넘게 혈관과 염증 문제를 연구해온 박사 박준호입니다.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식초 제대로 먹으면 분명 도움이 됩니다. 혈관 건강에도 좋고 염증 관리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위험한 방식으로 드시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식초도 비율을 잘못 맞추거나 타이밍을 틀리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이건 제가 현장에서 너무 많이 본 장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커피도 그냥 마시지 않잖아요. 누구는 설탕 넣고, 누구는 프림 넣고, 또 누구는 시나몬까지 더하면서 자기 몸에 맞게 조절합니다. 아메리카노 좋다고 해서 위 약한 사람이 공복에 진하게 마시면 어떻게 되나요? 속 쓰리고 손 떨리고 머리 아프죠. 식초도 똑같습니다. 오늘은 식초에 양파, 생강, 마늘을 어떻게 더해야 혈관과 염증이 동시에 정리되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절대 따라하면 안 되는지 그 경계선까지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식초를 계속 드셔야 할지 잠시 멈춰야 할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드시고 계신 방법이 안전한 건지 위험한 건지도 명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 건강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댓글로 지금 어떤 방식으로 식초 드시고 계신지 한 줄만 남겨주세요. 며칠 전에 제 오랜 지인 어머님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평소 혈압 때문에 늘 걱정이 많으셨던 분인데요. 아침마다 혈압 재고 저녁에도 한 번씩 재면서 숫자에 예민하게 반응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유튜브에서 식초가 혈압에 좋다는 영상을 보셨대요. 그날부터 바로 실천에 들어가셨습니다. 아침마다 공복에 식초 한 컵씩 드셨다고 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괜찮았대요. 아침에 마시고 나면 속이 개운한 것 같고 뭔가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도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주차 들어가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속이 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대요. 몸에 좋은 건데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3주차가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지기 시작했답니다. 기운이 쭉 빠지고 밥맛도 떨어지고 심지어 어지러운 느낌까지 들었대요. 그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몸에 좋다니까 참으면서 먹었는데 왜 더 힘들어질까요? 저는 그 말씀 듣고 바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드셨어요? 공복에 원액으로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문제는 식초가 아니라 방법이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초 섭취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그 어머님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저는 바로 방법을 바꿔드렸습니다. 공복 식초를 멈추고 대신 식사 후에 양파를 식초에 담가서 소량만 드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양도 줄이고 타이밍도 바꾸고 거기에 양파라는 조합을 더한 거죠. 같은 식초라도 양파와 함께 먹느냐, 생강을 어떻게 쓰느냐, 마늘을 언제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2주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속 불편함이 확 줄었대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혈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이런 작은 차이가 1년, 3년 쌓이면 노후의 컨디션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잘못된 방식으로 드시고 계시다면 오늘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왜 지금 바꿔야 하는지 뒤에 나올 내용 들으시면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식초와 함께 먹으면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조합이 여러분한테 맞는지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양파에는 혈관 벽에 붙은 찌꺼기를 밀어내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 이름은 케르세틴인데요.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혈액 흐름을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분이 그냥 먹으면 흡수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양파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몸속으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식초를 만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산성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케르세틴이 몸 안으로 훨씬 수월하게 들어옵니다. 실제로 한국식품영양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요. 양파를 식초에 담갔을 때 항산화 성분의 체내 흡수율이 약 3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같은 양파를 먹어도 식초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겁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실제로 꾸준히 드신 분들이 많은데요. 김영희의 72세님 같은 경우는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뒷목이 뻐근하던 느낌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식후 혈당 변동도 예전보다 완만해졌다고 하시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양파 식초를 공복에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위벽이 직접 자극을 받기 때문에 속쓰림이 바로 올 수 있어요. 반드시 식사 중이나 식후에 소량으로 드셔야 합니다. 양도 중요합니다. 한 번에 한 컵씩 드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루에 식사 후 한 번 작은 숟가락으로 한두 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여기에도 딱 들어맞습니다. 그럼 양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양파를 얇게 썰어서 유리병에 담고 자연 발효 식초를 부어서 냉장고에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재워두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두면 양파가 물러지니까 일주일 안에 드시는 게 좋고요. 먹을 때는 양파도 같이 드시면 식이섬유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생강은 몸속 불을 지펴주는 식재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차가워지는 분들 많으시죠? 손발이 차갑고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이유 없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곳이 늘어납니다. 이런 증상들이 다 순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생강은 이럴 때 몸의 온도를 올려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식초와 함께 쓰면 생강의 자극은 줄고 따뜻한 성질은 오래 남습니다. 생강을 그냥 먹으면 맵고 자극적이잖아요. 그런데 식초에 담가두면 매운맛은 부드러워지면서도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성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식초와 만나면 안정화되면서 항염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손발이 차서 잠을 설치던 분들, 아침에 몸이 굳어 있던 분들한테 반응이 빠르게 나타납니다. 박순자 68세님은 겨울만 되면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밤에 잠을 못 주무셨대요. 그런데 생강 식초를 저녁 식사 후에 따뜻한 물에 타서 한 잔씩 드신 지 2주 만에 손발이 따뜻해지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몸이 훨씬 가볍다고 하시고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열이 많은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평소 얼굴이 자주 붉어지고 땀을 많이 흘리고 갈증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은 생강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처음에 아주 소량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생강 한두 쪽 정도만 얇게 썰어서 식초에 담그고 하루에 한 스푼 정도만 드시면서 몸 상태를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생강 식초를 만들 때는 생강을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얇게 썰어주세요. 껍질에도 좋은 성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유리병에 담아서 자연 발효 식초를 부은 다음 냉장고에 일주일 정도 재워두시면 됩니다. 생강이 매운맛이 식초로 우러나오면서 부드러운 맛이 됩니다. 마늘은 기력 회복의 대명사죠. 그런데 마늘을 매일 드셔도 기운이 없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흡수입니다. 마늘은 강한 식재료라 나이가 들수록 위장에서 소화하기가 부담스러워집니다. 특히 생마늘을 그냥 드시면 위벽을 자극해서 속이 쓰릴 수 있어요. 그런데 식초와 함께 쓰면 흡수율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마늘에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피로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핵심 성분입니다. 그런데 알리신은 공기 중에 노출되면 금방 산화돼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식초에 담가두면 이 알리신이 안정적으로 보존되면서 체내 흡수도 훨씬 좋아집니다. 일본 규슈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마늘을 식초에 담갔을 때 알리신의 체내 이용률이 약 40% 증가했다고 합니다. 기력이 바닥났다고 느끼는 분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최종민 74세님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침대에서 한참을 누워 계셨대요.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하루 종일 피곤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마늘 식초를 점심 식사 후에 드시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수월해지고 오후에도 졸음이 덜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조합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위가 약한 분들은 반드시 식후에만 드셔야 합니다. 공복에 드시면 속쓰림이 심하게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 조절이 중요합니다. 마늘 한두 쪽 정도를 얇게 썰어서 식초에 담그고 하루에 한 번, 식후에 한 스푼 정도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더 적은 양으로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천천히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마늘 식초를 만들 때도 유리병을 사용하시고요. 마늘을 깨끗이 씻어서 얇게 썰거나 편으로 썰어주세요. 너무 잘게 다지면 자극이 강해지니까 편으로 써는 게 좋습니다. 자연 발효 식초를 부어서 냉장고에 일주일 정도 재워두면 마늘의 매운맛은 줄고 감칠맛이 나면서 먹기 편해집니다. 이렇게 세 가지 조합 모두 좋지만 중요한 건 내 몸 상태입니다. 혈관이 막히는 느낌이 있고 순환이 안 되는 분들은 양파 식초가 좋고요. 몸이 차갑고 손발이 찬 분들은 생강식초가 좋습니다. 기력이 떨어지고 피로가 심한 분들은 마늘 식초가 도움이 됩니다. 본인 상태에 맞춰서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누가 어떤 조합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떤 분들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지 그 경계선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가 약한 분들 이야기부터 드리겠습니다. 평소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자주 쓰린 분들, 명치 부근이 답답하고 더부룩한 느낌이 있는 분들은 식초를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식초는 산성이 강한 식품이거든요. 위벽을 직접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드시면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속쓰림이 바로 옵니다. 심하면 위염이 악화되거나 궤양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가 약한 분들은 절대 공복에 식초를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식사 후에, 그것도 아주 소량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물에 많이 희석해서 드시고요. 몸이 적응하면 천천히 농도를 조금씩 높여가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식초를 드신 후에 물을 한 컵 더 마시면 위벽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혈압이나 혈당 관리 중인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초가 혈압과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문제는 약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이미 혈압약이나 혈당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이 식초를 과하게 드시면 혈압이나 혈당이 너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지러움, 무기력, 두통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실제로 혈압약을 드시면서 식초를 하루 3번씩 드셨던 어떤 분은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한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급하게 혈압을 재봤더니 평소보다 훨씬 낮게 나왔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식초를 시작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더라도 아주 소량으로 하루에 한 번 정도만 드시면서 혈압이나 혈당 수치를 자주 체크하셔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중요한 기관인데요.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식초의 산 성분을 과하게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칼륨 조절이 중요한데요. 식초에 담근 양파나 마늘에도 칼륨이 들어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식초를 시작하기 전에 전문가와 꼭 상담하시고요. 만약 드신다면 정말 소량으로, 그것도 가끔씩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신장 기능 검사를 받으면서 수치 변화를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식초 종류도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마트에 가면 식초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탑산 양조 식초도 있고, 자연 발효 식초도 있고, 발사믹 식초도 있고요. 그런데 건강을 위해 드시는 거라면 반드시 자연 발효 식초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화학적으로 만든 양조 식초는 향만 강하고 실제로 몸에 도움이 되는 성분은 적습니다. 오히려 첨가물이 들어있어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자연 발효 식초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유익한 균과 효소가 살아 있습니다. 이런 식초가 몸에 부담이 적고 흡수도 잘 됩니다. 라벨을 보시면 자연 발효, 전통 발효 같은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가격은 조금 비싸더라도 건강을 생각하면 자연 발효 식초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보관도 중요합니다. 식초에 양파나 생강, 마늘을 담가두면 냉장고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상온에 두면 발효가 계속 진행되면서 맛이 변할 수 있고요. 너무 오래 두면 재료가 물러지거나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량으로 자주 만들어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한 번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먹을 양만 만드시고 다 드시면 다시 새로 만드는 방식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초를 드실 때 농도 조절도 중요합니다. 원액 그대로 드시는 분들 계신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식초 한 스푼에 물 한 컵 정도 비율이면 적당합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더 많이 희석하셔도 됩니다. 몸이 적응하면 천천히 농도를 조절해 가시면 됩니다. 타이밍도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 공복은 절대 안 되고요. 식사 중이나 식후가 가장 안전합니다. 저녁 늦게 드시는 것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 전에 드시면 위산 역류가 생길 수 있거든요. 점심이나 저녁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 몸 상태를 항상 관찰하셔야 합니다. 식초를 드시고 나서 속이 쓰리거나 어지럽거나 무기력한 느낌이 들면 바로 중단하셔야 합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무리하게 참으면 안 됩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바로 멈추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그리고 무엇을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단순합니다. 식초가 좋다고 무조건 마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내 몸에 맞게, 내 상태에 맞게 조합하고 조절해야 합니다. 식초 하나만 먹는 게 아니라 양파, 생강, 마늘 같은 식재료와 함께 먹어야 효과도 높아지고 부작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방식은 위를 상하게 하고 기운을 빼지만 제대로 된 방식은 혈관을 편안하게 하고 몸의 염증 부담을 줄여줍니다. 공복에 원액으로 마시던 분들, 한 컵씩 벌컥벌컥 마시던 분들은 오늘부터 당장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식사 후에 소량으로 물에 희석해서 천천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기적으로는 속쓰림이 줄고 소화가 편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고 하루 종일 활력이 생기는 걸 경험하실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혈관 건강이 개선되고 만성 염증이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혈압이나 혈당 수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요. 이런 변화들이 1년, 2년, 3년 쌓이면 노후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당장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지금 공복에 식초를 드시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멈추시고 대신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에 소량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양파를 얇게 썰어서 식초에 담가 두세요. 일주일 후부터 식사 후에 한 스푼씩 드셔보세요.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시고요. 편하시면 계속하시고 불편하시면 양을 더 줄이거나 농도를 더 희석하세요. 그리고 본인 몸 상태를 항상 먼저 생각하세요. 위가 약하신 분들, 혈압약이나 혈당약을 드시는 분들,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 먼저 하시고 시작하세요. 무조건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맞게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식초보다 더 조심해야 할 시니어 건강 습관 하나를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하고 계신 습관인데 사실은 혈관과 뇌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습관입니다. 궁금하시죠?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 몸 상태와 얼마나 맞았는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시겠어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식초를 드시고 계신지, 오늘 영상 보시고 뭘 바꿔야겠다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하나하나 다 읽겠습니다. 건강하세요.